원피스 1165화는 갓 벨리의 혼돈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조합 몽키 디 가프와 꼴 디 로저의 대면으로 시작됩니다. 가프는 로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도 록스의 목소리가 들리나? 이는 단순한 음성이 아닌 시대를 뒤흔들 거대한 존재의 파동 혹은 디의 의지가 서로 공명하는지에 대한 물음일 것입니다. 이 짧은 문답은 두 사람이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 록스 디 지백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해군의 영혼과 미래의 해적왕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각 벨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는 록스를 향해 동시에 몸을 날립니다. 세기의 전투, 그러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두 전설의 첫 번째 협공은 갓 벨리의 대지를 울리며 록스를 향해 장렬하지만 록스는 이들의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냅니다. 전투는 몇 페이지에 걸쳐 숨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가프의 주먹과 로저의 공격이 록스에게 쏟아지지만 록스는 그 모든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처 하나 입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두 명의 강자가 자신에게 유효한 피해를 줄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황이 도착될 무렵 세 사람의 힘이 한계까지 치닫습니다. 갓 벨리의 중심에서 세 명의 패왕색 패기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압이 아닌 물리적인 힘을 가진 거대한 에너지의 폭발이었습니다. 충격파는 섬 전체를 뒤덮고 감당할 수 없는 힘의 여파에 로저와 가프는 저 멀리 산까지 통째로 날아가 처박히게 됩니다. 그들의 충돌로 인해 갓 벨리의 하늘은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는 훗날 상황들의 격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대의 정점이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로저와 가프는 즉시 몸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너덜너덜해진 겉옷을 벗어 던지며 비로소 진심으로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록스라는 재앙 앞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해군과 해적이라는 입장을 초월해 오직 적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로 불타오릅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전보벌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울린 통신음은 이 싸움이 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가프는 록스 로저 원래 너희 둘 다 쇠고랑을 채울 작정이었는데 라며 문통을 터뜨리고 로저는 나도 원래 샤키랑 보물만 들고 튈 생각이었다고 라고 응수합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외칩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결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네? 가프는 여기 올 의도도 없었다. 하지만 저 친구 그냥 두고 가긴 힘들 것 같군 이라며 록스를 향해 다시 한번 로저와 함께 돌격합니다. 두 전설이 록스를 막는 사이 섬의 다른 곳에서는 록스 해적단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로저의 명령에 따라 레일리와 샤키는 무사히 피신하고 로저 해적단원들은 재바르게 보물을 챙겨 배에 도착합니다. 한편 록스 해적단의 주요 간부였던 금사자 시키는 동료들에게 배를 타고 즉시 섬을 떠나라고 명령하며 록스 해적단은 오늘부로 해산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선장인 록스의 패배를 직감한 시키의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선장이 두 명의 디에게 발이 묶인 이상 이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구심점이 사라졌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록스 해적단은 그렇게 선장의 패배가 확정되기도 전에 각자의 야망을 품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상황들 역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샬롯, 링링, 카이도는 여전히 무언가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무사해 보입니다. 링링은 카이도에게 잘 들어 카이도 이건 평생 가봐야 할 빚이라고 언젠가 청산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이는 훗날 와노쿠니에서 밝혀진 링링이 카이도에게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건네준 사건을 의미합니다. 카이도는 멍청하긴 현실은 내가 힘으로 너 쓰러뜨리고 얻은 거잖아. 봐도 내가 폭력이 모든 것인 해적단을 만들 거니까 라며 자신만의 철학을 선언합니다. 링링은 설레발치기는 너는 절대로 나를 넘지 못해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때 슈트로이젠이 링링 뭐하는 거야 보물 챙겨 라며 재촉하고 링링은 언젠가 그 빚을 받으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카이도는 오자마자 다시 내던져 주지 라며 그들의 질긴 악연을 예고합니다. 또 다른 미래의 상황 에드워드 뉴게이트인 수염는 폴로 해적단의 폴로 그램이라는 인물과 마주칩니다. 그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뉴게이트씨 저 산을 박살낸 게 당신이죠? 보니까 해적단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데 제 팬이에요. 돌아갈 배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랑 함께 합시다 라며 흥분해서 외칩니다. 뉴게이트는 특유의 무심한 표정으로 골치 아픈 놈이군 꺼져라고 일축합니다. 이는 가족을 원하는 뉴게이트의 신념과 맞지 않는 단순한 힘의 추종자를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스투시, 간지이, 길버스터 역시 보물을 들고 도주 중입니다. 길버스터는 페로나의 것과 유사한 유령을 동행하고 있어 그의 능력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스투시는 화를 내며 뉴게이트는 어디 있냐고 따지는데, 이는 훗날 MADS의 복제 인간으로 밝혀진 그녀가 이 시점부터 뉴게이트와 어떤 연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해군 전함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젊은 시절의 드래곤이 상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민간인들이라도 배에 태우라고 협박하며 해군의 경직된 정의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는 훗날 그가 세계 정부의 반기를 들고 혁명군을 창설하게 되는 계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세계 정부의 배에서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성 세턴성의 몸에 이무가 빙의한 듯 세턴의 눈이 이무의 소용돌이치는 눈으로 변합니다. 이무는 세턴의 몸을 통해 갓 벨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무가 오로성의 몸을 직접 강림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갓 벨리에서 DA1족이 철룡인에게 맞섰다는 사실, 혹은 그보다 더한 무언가가 이무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무의 명령 직후 해설은 G-11 지부 해군들과 CPU가 갓 벨리와 사냥 토너먼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역사에서 말소했음을 설명합니다. 철룡인들이 갓 벨리에서 인간 사냥을 즐겼다는 끔찍한 진실과 그곳에서 벌어진 뒤의 반란, 그리고 해군과의 적의 기묘한 동맹은 그렇게 세계 정부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갓 벨리 섬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전투의 여파가 아니라 세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 공작이었음이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록스 해적단의 위협뿐만 아니라 철룡인의 추악한 진실과 뒤의 저항을 숨기기 위해 갓 벨리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전장은 로저, 가프, 그리고 록스에게로 돌아옵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갓 벨리의 남은 마지막 산마저 그들의 격돌로 인해 파괴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록스는 건재했습니다. 로저와 가프는 깨닫습니다. 그들의 패왕색 패기를 담은 공격이 록스의 압도적인 패왕색 패기에 의해 무효화되고 있다는 것을, 록스의 어둠 혹은 중력과 관련된 능력야미함이 열매의 원형으로 추측되느니 그들의 패기를 상쇄시키거나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로저는 가프에게 최후의 도박을 제안합니다. 둘이 가진 모든 패왕색 패기를 하나로 모아 단 한 번의 공격에 쏟아부어서 록스의 가드를 뚫자. 이는 엄청난 리스크였습니다. 그 공격이 실패하거나 막혔을 때 두 사람은 모든 힘이 소진되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프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합니다. 마침내 1165화의 클라이맥스, 거대한 더블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로저와 가프의 합동 공격이 장렬합니다. 로저는 히노카구 추지의 현자에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현자는 에이스에 발음됩니다. 이는 신토의 불의 신카구 추치의 이름을 빌린 기술이자 자신의 최상명검 에이스의 힘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가프는 인피니툼 익스플로전이 무한 폭발이라는 기술명을 외칩니다. 로저가 불꽃을 두른 검으로 록스의 몸을 여러 번 베어내는 참격을 날리고, 동시에 가프는 무장색과 패왕색을 극한까지 두른 주먹으로 록스의 전신을 수천 번 가격합니다. 이는 마치 루피의 고무고무 게틀링을 연상시키는 연출로 록스의 방어를 뚫고 마침내 유효타를 만들어냅니다. 해설자는 세계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록스 디 지백이 이끄는 록스 해적단은 한 시대를 풍미하던 혼돈의 조직이었기에 그 붕괴에 메아리는 전 세계를 흔들었다고 서술하며, 록스 해적단의 유산이 다음 시대로 이어짐을 암시하며 1165화는 막을 내립니다.